여러분, 합격길만 눈이 났나 언니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잦은 민원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전공의 스터디 자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힐링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강론 강의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게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 불안감과 긴장감의 연속인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때 대신 말씀드리고 대답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맞아요. 정말 11월까지 와 이게 맞나? 이게 무슨 시험이지? 이런 상태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도 괜찮나? 라는 불안감과 긴장감의 연속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합격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힘을 내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음악과 미술 과목 강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음악이랑 미술을 한 과목으로 묶은 이유는 가장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어떤 점에서 둘이 가장 성격이 비슷하냐? 강론 원문 중에서 그래도 음악과 미술은 가장 양이 적은 부분에 속해요. 그리고 또 핑퐁 해마다 하나씩 어려운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점수가 작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원문의 양이 작은 만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원문을 정말 씹어 먹는다 하다시피 머릿속에 모두 다 집어넣어야 해요. 어느 정도로까지 원문을 씹어 먹어야 하냐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서울 지역 스터디를 하면서 작성했던 자료들을 인별그램 제 계정에 게시물로 카드 형식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보시면 어느 정도로 깊이까지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원문을 보셨는지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치는 지역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강론은 정말 언제 어디에서 출제가 될지 모르고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농담 따먹기 형식으로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자료를 깊게 보시기보다는 많은 양의 자료를 얇게 빨리빨리 훑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음악 미술 공부를 강론 공부를 하였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처음으로 회독을 할 때 다른 의미로 즉 인강 직후 복습을 할 때 강사가 말해준 부분들만 100% 암기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임용은 남들이 맞추지 못하는 걸 맞춰서 붙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이 다 맞추는 걸 실수 없이 맞춰야 붙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지엽적인 거에 집중을 처음부터 하시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회독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원문을 꼼꼼히 읽지만 암기하는 것은 강사가 짚어준 부분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어요. 이렇게 강사가 알려주는 부분이 여러분 기억 속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회독 시에는 반드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강사가 짚어준 부분들을 100%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3주 정도 텀을 두고 시작한 복복습 스터디에서는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암기해서 질의응답해주세요. 복복습 스터디는 이전에 인간 직구 스터디를 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랑 스터디를 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사람이 달라지니까 질문의 퀄리티나 질문의 양 그리고 질문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게 되면 다양한 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타교대에 서울을 치시는 현역 선생님과 이 복복습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스터디를 하면서 저도 자세하게 물어봐드리기 위해서 꼼꼼하게 원문을 읽는 과정에서 한번 공부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스터디를 하는 선생님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서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와 선생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세요? 라면서 놀랄 때도 굉장히 많았고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복습 스터디를 통해서 복습 스터디에서는 채울 수 없었던 빈 부분들과 지엽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C세트들을 빠르게 훑어보세요. 기본 이론과 다르게 강론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본 이론처럼 마음에 드는 C세트를 하나만 골라서 수정하기에는 시간도 이전보다 굉장히 없어졌고 또 다른 C세트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불안감이 형성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개의 C세트들을 프린트하면 종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훑어 넘겼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훑어 넘기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 혹은 원문에 없는 내용들은 작은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서 원문에 붙여주었어요.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거나 정리하지 않고 원문에 포스트잇을 붙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공부할 때 볼 자료를 하나로 실험시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포개기를 하거나 후에 시험장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실 자료를 하나로 압축하고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C세트를 빠르게 쉬는 시간에 훑어보시되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내용이었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이거나 또는 내가 이 내용은 꼭 알고 싶다 하는 것들은 포스트잇에 빠르게 옮겨 적어서 원문에 붙여두시고요. 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내가 이걸 다 외웠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그냥 떼어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답노트도 마찬가지고 C세트도 마찬가지고 또 모의고사 기출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도 포스트잇에 옮겨 적은 다음에 원문에 붙였고 저는 끝까지 이 원문 하나를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볼 자료를 하나로 압축을 하셔서 나중에 끝까지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압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도서는 절대로 혼자서 다 보지 마시고 은미체실 같은 과목은 반드시 나눠서 지도서를 보는 스터디에 들어가시거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정리해둔 자료를 보세요. 저는 제가 정리했던 타경사 관점 공유 자료를 다른 동기가 지도서를 나눠서 정리한 자료라 스위치를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저의 불안감도 줄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역에게 지도서까지 다 본다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 체력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지도서를 꼼꼼히 다 봐야지 라는 무리한 생각은 처음부터 절대 하지 마시고 이미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시거나 동기들에게 자료를 구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때 주의할 점이 이런 지도서나 지엽적인 자료들, 많은 세트들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너무 많은 노력의 양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원문을 완벽하게 씹어 먹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4번, 5번, 6번 계속 회독을 돌리다 보니까 정말 원문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내용이 없다. 나는 너무 완벽하게 다 씹어 먹었다 하시는 분들만 정말 가볍게 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음악, 미술 각각의 과목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미술 과목입니다. 저는 정말 미술에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화가나 사조 이런 작품들도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을 치신 여러 선생님들은 아예 사조나 작품 그리고 원문에 나오지 않은 다양한 화가들의 그림까지 다 어떤 사조인지 누구의 작품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외우시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기까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꿀팁은 2000년도에 너무 지엽적으로 나와서 욕을 먹은 과목은 그 다음 연도에 그렇게까지 지엽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시험을 친 2021학년도 바로 전년도에 미술에서 미디어 파사드라는 정말 잔인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렇게 잔인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은 왠지 쉽게 나올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미술은 정말 원문 위주로 꼼꼼히 공부를 했고 여러분께 공유해드린 타강사, 관점 공유 자료, 스세트 그리고 모의고사 오답, 백구 연습 문제집 그리고 친구가 정리해준 지도서 자료 정말 조금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미술 과목은 다 만점을 맞을 수 있었던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은 저에게 정말 해자 과목이었는데요. 저는 체육과 미술 과목에는 정말 기억자도 모르는 대신에 음악은 피아노를 10년 넘게 쳤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하는 양을 줄일 수 있었어요. 저는 내창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백악보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정말 음악의 이음자도 몰라서 내창 능력이 없어요. 악보를 보고 음이 떠오르지 않아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백악보를 하는 걸 정말 비추드립니다.
지금 현재 백악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형식이 현저히 줄어들고 아예 안 나오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한 줄만 본다고 해서 그 한 줄이 내 시험에 출제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줄을 외우는 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더 헷갈린다는 동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청 능력이 없으시다면 과감하게 백악보를 포기하시고 그냥 노래의 제목을 보고 어떤 특징, 어떤 토리, 그리고 어떤 형식의 민요인지 아는 정도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음악 과목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은 꼭 만점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원문도 굉장히 꼼꼼히 보고 타강사 광점 모음의 자료도 열심히 보고 또 친구가 지도서 정리를 해준 한두 페이지 정도의 자료도 정말 꼼꼼히 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음악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도 지엽적으로 음악 강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전년도에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됐는지 기출문제의 분석 스터디를 통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저처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타관사 관점 공유 자료, 지도서 스터디 자료,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분석 스터디 이런 자료들은 정말 원문을 꼼꼼하게 다 씹어먹고 이후에 9월, 10월이 갔을 때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런 걸 하셨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열정만 과다하게 된다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고 슬럼프가 오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3단계 단계를 단계별로 천천히 거쳐서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원문 씹어먹기. 두 번째, 강록 회독은 정말 많이 그 후에 꼼꼼히. 세 번째, 스제트나 지도서 자료는 쓱쓱 훑어보기. 이 3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지켜나가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효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음악미술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기출분석 스터디를 통해서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는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켜서 나선형으로 조금씩 지식을 넓혀 나가시게 된다면 반석이에 집을 짓듯이 탑을 하나하나 쌓아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불안감도 줄어들고 또 각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제가 서울 지역 스터디 했던 자료는 틈이 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인별그램에 카드 형식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국어 강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